하지마. 오늘부터 네 가족이 될 사람들이란다. 어느 날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상냥해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 한 분과 어쩐지 타인을 대하는 게 썩 내켜하지 않은 미소녀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나 후도 카즈마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머리가 하얘져 일단 인사를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카즈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리유키 씨랑 판박이네. 똑부러지는 아이야. 아줌마 이름은 슈미레고 이 아이는 유리야. 슈미레 씨가 소개하려고 하자 유리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분위기 그대로 조금 새침대기 같은 면이 있는 것 같다. 유리, 그럼 못 써. 정말이지. 미안해요. 평소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은 조금 낯을 가리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잖아요.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긴장해서 낯을 가리는 것이겠지.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려니 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였다. 아이라고요? 어쩐지 기분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방금 아이라고 했어요? 선배, 지금 절 몇 살이라 생각한 거예요? 선배라고? 얼른 말해요. 초등학교 6학년? 실은 4학년 정도로 보이지만 분위기를 봐서 조금 높여 말했다. 그렇게 답하자 녀석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카즈마, 너 유리, 진정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왜지? 갑자기 두 분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유리는 정말 기분이 나빠 보였다. 나 혹시 뭔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도 한 걸까? 엄마, 이 상황에선 아기가 없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 진정하렴. 선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나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우리 언제 만난 적 있었어? 으이, 유리, 안 돼. 선배 진짜 극혐이야. 유리, 대체 뭐 하는 짓이니? 난 잘못 없어. 얘, 어디 가니? 유리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근데 저 왜 맞은 거죠? 도저히 내가 맞은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어봤다. 그러자 이번엔 네가 잘못했어. 어쩐지 아빠도 조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무슨 잘못했어? 아들아,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 유리는 너보다 한 살 아래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단다. 뭐라고요? 그 애가 나보다 겨우 한 살 아래라고?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 하지만 그게 맞다면 내가 초등학생 취급해서 화내는 것도 납득은 간다. 하지만 뺨을 때린 이유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 맥락을 봤을 땐 내가 유리의 얼굴을 기억 못해서인 것 같다. 그럼 나는 학교에서 유리와 만난 적이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게 귀여운 애를 한 번쯤 봤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대체 뭐지? 결국 그날은 유리가 계속 날 피해 다닌 탓에 의문만 남긴 채 흘러가 버렸다. 다음날 아침, 잠옷 차림의 유리가 거실로 나와서 마주쳤다. 잘 잤니, 유리? 좋은 아침. 유리는 잠이 덜 깨 비몽사몽인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옆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바로 앞에 계단인데 괜찮으려나? 비몽사몽인 상태로 발을 헛디딜 것 같은 유리가 걱정돼 나는 그녀의 뒤를 봤다. 아니나 다를까. 유리는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위험해! 괜찮아? 선배. 다행히 그녀가 넘어지기 전에 잡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면서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무래도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다. 잠이 덜 깬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면 위험하잖아. 화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주의를 줬다. 그러자 저리 가요. 그녀는 내 품에서 떨어지려고 했다. 구해준 건 고맙지만 여자를 갑자기 안아올리는 건 너무 경솔했어요. 미안해. 맞는 말이긴 하다. 팔만 잡았어도 됐을 텐데. 그런데
투머치하게 안아올려서 화가 난 듯하다. 점점 난 미움만 받고 있걸. 일어나자마자 안기다니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그 후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공기가 맴돌았다. 집에서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리고 학교에서 우연히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네? 한 달 정도 집을 비우신다고요? 일 때문에 한 달 정도 두 분이 집을 비우게 된다고 하여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둘이서 잘 지낼 수 있지? 무리야. 나도 데려가. 학교는 어떡하려고 그러니? 한 달이나 결석할 순 없잖아. 그건 학교를 한 달 정도 결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유리도 알고 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풀이 죽었다. 결국 나와 유리는 둘이서 집을 보게 되었다. 저기 어쩔 수 없게 됐지만 둘이서 잘 지내보자. 네, 알았어요. 그치만 둘만 있다고 저한테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간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요. 유리는 그 말만 하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씩씩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외모는 귀엽지만 속은 도깨비처럼 무섭다. 한 달간 아무래도 내겐 지옥 같은 나날이 될 것 같다. 배고프다. 벌써 7시에. 그러고 보니 밥은 어떡하지? 항상 아줌마가 만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니. 맛있는 냄새가 나네? 나는 냄새에 이끌려 방을 나왔다. 그러자 냄새가 나는 곳에는 앞치마를 두른 유리가 서 있었다. 유리! 요리하고 있었어? 보면 알잖아요. 미안해. 여전히 쌀쌀맞군. 적당히 장 봐서 요리했는데 설마 알러지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치만 장 보러 간다면 같이 가자고 말이라도 해주지. 무거웠을 거 아니야. 어린애 취급하지 마시죠.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미안. 근데 너 요리 잘하는구나. 중3 때 입시 끝나고 계속 연습했거든요. 그런 거 치곤 한 번도 유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네. 이런 말을 했다간 더 화만 낼 테니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정말 누구를 위해 이렇게 노력한 줄 알기나 해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 하는 줄 알고 대꾸하자 화내면서 부정하는 그녀. 어떡하지? 점점 날 싫어하는 것 같네. 그치만 이건 왜요? 먹기 싫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뿐이잖아. 기분 탓이에요. 일부러 선배가 좋아하는 것만 차려놓은 건 아니라고요. 그건 알지. 나는 화난 유리의 말에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었지만 내가 그런 착각조차 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화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고양이 같아 보여서 어쩐지 사랑스러워 보였다. 유리가 해준 요리는 전부 맛있었다. 당분간 매일 이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줌마 요리보다 유리의 요리가 훨씬 더 맛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그걸 저지하는 사람이 없어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다. 그로 인해 식사할 때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어색해져 맛있는 요리도 그다지 즐길 수 없게 됐다. 그치만 그때 우리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38도라니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선배, 감기 옮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럴 순 없지. 구석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줄래? 선배, 그럼 난 이만. 가지 마세요. 곁에 있어주세요. 같이 있는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역시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진 건가? 그래도 되니? 네, 가지 마세요. 알았어. 고마워요. 잠들었나? 새근새근 귀여운 소리가 들렸다. 아마 안심하고 잠든 것이겠지. 만약 내가 지금 나가버리면 이따 깼을 때 섭섭해할 테니 가만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나저나 이렇게 보니 정말 예쁘네. 성격은 조금 대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 외모면 반에서도 인기 많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반에서도 신입생 중에 작고 예쁜 애가 있다고 들썩였었지. 아마 그건 유리를 말하는 거겠지? 선배, 왜 그래? 선배. 잠꼬대인가? 대체 어떤 꿈을 꾸는 거지? 내 이름을 부르며 자는 그녀를 보자 어떤 꿈을 꾸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당연히 그녀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기에 나는 사랑스러운 여동생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깼어? 어라, 선배잖아. 뭐지?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열이 더 올라서 그런가? 선배. 열이 심하니?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 걸 해롱해롱한 상태잖아. 이번엔 또 뭐야? 왜 선배가 제 방에? 어라, 이거 꿈인 거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그녀. 아무래도 방금 막 정신이 번쩍 든 듯하다. 설마 아까 그건 잠꼬대였던 걸까? 선배, 이거 꿈이죠? 꿈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우와, 거짓말이에요. 방금 건 잊어주세요. 아프니까 얌전히 있어. 잠꼬대 안은 엄청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잖아요. 이제 전 살 수 없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지? 아까까지의 말은 굉장히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 보였다. 열이 나고 있었지만 그렇게 열변을 해도 괜찮은 거냐고 묻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난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른이 아니다. 유리,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서로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치만 지금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이 필요해. 감기 나으면 그때 얘기하자. 알았지? 안 될까? 알았어요. 고마워. 그럼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유리가 어쩐지 아이 같아 보였던 나는 무심코 머리를 쓰다듬고 말았다. 그러자 유리는 오히려 고양이처럼 기분 좋은 듯 웃었다. 이 미소를 보고 난 확신했다. 유리는 내 잘못으로 까칠해진 것이고 근본은 착한 아이라는 사실을. 그럼 역시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되는 걸까? 그 후 먹을 걸 사러 가기 위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유리가 쓸쓸해 보여 나는 그녀가 잘 때까지 기다린 뒤 나갔다 왔다. 다음 날 유리는 기운을 차렸다. 그럼 저기 일단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 왜 사과하는 거예요? 널 기억하지 못해서. 솔직히 아직도 난 기억이 잘 안 나긴 해. 그러니까 네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이대로 너와 서먹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난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미안해요. 지금까지 삐지고 쌀쌀맞게 굴어서 죄송해요. 선배가 절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랑 만났을 때랑 지금 저 완전 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모르는 것도 당연해요. 선배와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서 그만. 잊어버렸다고 해서 잠시 충격받았던 것뿐이에요. 저기 그럼 우린 대체 어디서 만났던 거야? 그게 작년 고등학교 입학시험 날 길을 헤매던 따은 머리를 한 안경 쓴 여자애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친구가 몸이 아파서 화장실에 데려가줬던 걔 말이지. 그래서 그 설명회에 빠졌었잖아. 설마 그때 그 애가 네,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갔던 친구가 너였어? 지금은 괜찮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쵸? 아니, 저는 선배가 설명회장에 데려가줬던 안경 쓴 그 소녀였다고요. 뭐라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아니 그게 정말 그 애가 너라고? 완전 딴 사람인데? 내가 회장에 안내해줬던 소녀는 지금의 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소녀였다. 참고로 그때 그 소녀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외모는 아니었다. 차라리 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을 정도였다. 기억해준 건 기쁘지만 조금 슬프네요. 미안. 그치만 어째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된 거야? 선배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요. 어? 선배는 시험 기간에 늦어서 울 뻔했던 절 열심히 격려해 주셨잖아요. 저 대신 선생님께 말씀도 전해주시고 결국 시험 시간에 늦긴 했지만 감독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드려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 후 저는 선배가 좋아졌어요. 뭐? 그게 날 좋아했었다고? 했다가 아니라 좋아해요. 지금도요. 아, 그랬구나. 열심히 진심을 전하는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자 그녀가 갑자기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예뻐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때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선배가 절 좋아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 선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배의 이름도 선생님이 알려주셨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재혼한다는 사실을 듣고 상대 자녀분이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알게 된 순간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선배는 절 초등학생 취급하고 기억도 못 하시니까 삐져버린 거예요. 아니 미안해요. 마지막에 그건 제 잘못이니까 방금 건 취소. 유리는 중간에 나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과했다. 역시 근본은 착한 아이다. 이제야 그녀가 왜 서운한지 깨달았다. 아니 나야말로 미안해. 그래 그렇지. 사과의 표시로 네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소원이라고? 뭐든지 다 들어줄 거예요? 뭐 죽으라던가 그런 무리한 부탁만 아니라면 말이야. 그럼 키스 해주세요. 키스 해주세요. 갑자기? 분명 선배는 절 여동생이나 아이처럼 보고 있겠죠 지금? 제대로 한 명의 여자로 절 봐주셨으면 해요. 키스하면 그런 편견이 조금 사라질 것 같거든요. 아니 역시 그건 좀... 싫으세요? 선배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으면서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서운한 그녀의 표정에 나는 결국 응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당연히 유리가 원하는 그런 키스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유리의 볼에 뽀뽀를 했다. 갑작스럽게 맺어진 가족의 인연. 하지만 이 키스를 계기로 우리들의 관계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주도록 하겠다. 지금 나는 입술이 아니라 볼에 뽀뽀해서 삐진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